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아마도 이 제목에 혹해서 오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상묵 대표님 보러 오신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여가라는 단어, 근데 앞에 수평적 여가? 이 무슨 말이지? 무슨 개념이지? 근데 어쨌든 여가는 너무 좋아. 그래서 오셨을 텐데 2022년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2022년의 여가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과연 진화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이 전문 패널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답이 나왔는데요. 그 답을 위트 있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먼저 위트보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미장아빔, 프랑스어죠. 저 미장센 생각나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미장센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을 만드는 거죠. 장면 연출인데 미장아빔이라는 것은 혹시 그 이미지는 네, 없죠?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미장아빔의 개념인데 화면 오류날 때 저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빔은 그러니까 이제 미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로를 속에 집어넣는 건데 똑같은 거 안에 똑같은 게 있고 똑같은 이런 게 이제 미장 아빔입니다.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 문학 전문 용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제 느낀 게 오늘 수평적 여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아까 코로나 얘기도 하셨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그 욕구들이 이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아, 여행 가야겠다. 뭐 제주도 공항 뭐 미어 터지고 해외도 막 가시고. 근데 또 반대로 또 느끼신 게 코로나 때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어.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또 뭐 그러니까 요게 뒤섞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행을 가면 꼭 뭘 보러 가야 되고 일상에서 탈출,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인데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게 또 피곤한 거예요. 아, 꼭 좋은데 가서 뭘 또 보러 가야 될까? 일정 짜고 막 빡빡하게. 근데 딱 오늘 보니까 이 스테이폴리오의 개념이 사실 그냥 거기서 일상을 이런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서 핸드폰 꼭 필요하시잖아요. 그래도 또 가서 넷플릭스를 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보는 넷플릭스를 저기 가서 그냥 보고 그 넷플릭스에는 또 자연 속에서 도시 같은 환경이 있고 거기서 또 넷플릭스를 보는데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안에 약간 정말이네요. 계속 바꾸게 되네요. 이런 개념이고 지금 이제 그 스테이폴리어의 약간 개념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인데 다른 동네인데 그냥 내가 하던 건데 편안하고 이런 게 진짜 새로운 여가의 어떤 하나의 발전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사실 저는 딱 보고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봤고요. 네. 이렇게 그 지금 미장 아빔이 이제 스테이폴리오가 하시는 이런 바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개념이 듣고 나니까 되게 와닿는데 대표님 이 개념 사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제가요. 네. 재미난 거는 같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뭔가 그때 경험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맞습니다. 그런 완전 생각이 미로에 듭니다. 갇히는 것 같은 네네. 미장아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 대답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에게 해악을 언제나 깨우쳐 주시는 나건 교수님이 2020년도의 여가는 북극과 적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나는 항상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항상 궁금한데 이게 답을 쓰실 때 교수님과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 세타파가 나올 때 써놓고서는 이제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요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여가라는 것은 사실은 일을 하니까 여가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일이 없으면 뭐 여가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하고 여가라는 것이 그 동안은 굉장히 구분이 돼서요. 뭐 열심히 뭐 9 to 5 일하고 나머지 뭐 놀고. 뭐 저희 세대는 뭐 일주일에 저만 해도 교수인데 막 일주일에 한 80시간씩 일했기 때문에 지금 23년째 안식년도 한 번도 안 가고 어차피 은퇴하면 안식이고
죽으면 안식인데 뭐 굳이 중간에 일부러 안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워라벨 이후로 일하는 거하고 자기 라이프의 밸런스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사실은 몇 주 전에 이제 남해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비슷하게 갔는데 분명히 여가로 간 건데 더 바빠요. 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또 일을 할 때 또 한편으로 보면 일하는 동안에 놀 때 또 짜릿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일과 여가라는 것이 구분은 졌지만 사실은 그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김영민 대표님 분명히 어디를 갔는데 하드웨어는 달라졌는데 거기서 하는 우리 소프트웨어는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고 일이 여가고 여가가 일이고 뭐 이래서 미장합임이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북극과 남극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방향은 다른데 사실은 둘 다 추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북극과 적도가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 결국은 적도라는 힘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점점 녹아지기 때문에 여가라고 하는 것은 일의 일부고 일도 여가고 그러면 인생의 목표를 나는 그래도 여가가 중요하다라고 할 것이냐 나는 그래도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북극과 적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와, 이 대표님의 네. 수평적 여가라는 개념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깨워놨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역시나 대단한 해학적인 답을 주셨는데 세 번째로 이제 안종욱 대표님께서 재미없는 답을 주셨어요. 시공간의 다양한 활용이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 그러니까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사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포럼을 하게 돼서 긴장도 했고요. 네. 한 10년 전은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준비해야 될 위기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2012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유엔 보고서엔 한국 서울 특히 서울은 인구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위기라고 봤는데 2012년에는 아무도 위기라고 생각 안 하고 한 3년 전, 4년 전부터는 지금은 인구학이 또 유행이에요. 뭐 도시 소멸부터 해가지고 근데 10년 전만 해도 아까 이상문 대표님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에어비앤비 막 미국에서 창업하고 한국에 모를 때도 우리나라는 인구에 대해서 별로 근데 지금은 한 3년 전부터는 도시 지방이 없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시 보면 2022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앞으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이게 또 다시 새로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저 이야기를 갖고 왔던 배경에는 나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역하고 그다음에 김영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이상문 대표님 오늘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미묘하게 겹쳐지는 영역이 바로 이 시공간에 대한 뒤틀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건데요. 월화수목금 토까지 일을 했던 시기에서 이제 토요일이 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토요일이 쉬는 게 당연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두근거림이 생기죠. 네. 좀 더 빨라지면 요즘은 목요일이에요. 금요일부터는 놀아야 되니까 목요일 저녁에 사회생활 소셜라이징 끝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나의 삶. 그래서 금요일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더면 월요병이 생기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주 4일 근무제로 만드느니 마느니 월급을 적게 받아도 주 4일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웨이지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엮여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4일을 월화수목이라고 금토일 쉴래 아니면 화수목금이라고 토일 월 쉴래 또는 월화목금이라고 수 토일 쉴래 이런 옵션들이 생기는 거죠. 즉 여가라는 것이 결국은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시간의 드라이브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또는 나는 징검다리로 일하고 징검다리로 쉴래 다양한 옵션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플렉서블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긴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여가에 대한 반응들이 생기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때 공간은 어디야? 라는 차원에서 징검다리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여가의 포인트는 아까 이제 서촌 같은 공간들이 많이 되겠죠.
하루 일하고 서촌 가서 쉬고 하루 일하고 다른 데 가서 쉬고. 근데 내가 만약에 아니야 그래도 나는 묶어서 있는 게 좋아. 나는 일월화든 아니면 토일월이든 남이 안 쉴 때 나는 쉬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시간을 활용함에 따라서 그러면 나의 그 나머지 공간은 어디로 갈 것이냐. 3일 동안 서촌, 3일 동안 북촌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시간의 활용이 바뀌면서 공간의 활용이 바뀌고 그것에 대한 무한 확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되게 답은 진부한데 그러니까요. 네. 예, 답은 시공간의 다양한 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반성하고 계시고요. 네. 네 번째 답은 이상욱 대표님이 모세혈관처럼 지역으로 스미는 여행. 굉장히 시적이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네, 어떤 답인가요? 이 시간이 얼마나 주시나요? 네, 네, 하시죠. 네. 좀 재미난 술자리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재미난 얘기가 나왔는데 1층 사람들과 2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1층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저도 정말 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뭐 친구가 뭘 좋아하면 좋아하고 따라 좋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창업을 하고는 2층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뭔가 좀 다른데 약간 초식동물 같기도 하고 자기가 먹어본 풀을 먹어보고 이게 좋다고 하면 좋은 친구한테만 소개합니다. 예,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래서 그런 2층의 사람들을 창업하고 나서 좀 만났던 것 같아요. 뭐 그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스테이폴리오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만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내가 너무나 저는 좀 길들여졌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 그들의 취향이나 이런 관점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러다가 우효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또 우연치 않게 또 그 초식동물을 해서 먹어본 친구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녀의 음악을 들었을 때도 너무 신기했고 근데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예 그런데 비단 그 2층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뭔가를 소비하는 거를 비단 어떤 소유재 소비재만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여행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 여행을 가면 이만한 거 교보서점에 가서 일본, 베트남, 유럽 이런 거를 하나 들고 가서 그거를 찾아보면서 찾았던 여행을 했다면 그 친구들이 하는 여행의 방식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데 서촌에서 있어 보니까 옥류동천길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지역에서는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서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송동 계곡까지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요 초급자 코스입니다. 1층 사람들 코스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표현한 재미난 8개의 골목은 좀 다른 해석이 있는 길들입니다. 잘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특정 시간대에 어떤 특정 바람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김종관 감독님이라는 분이 그런 걸로 최악의 하루 같은 영화를 또 보면은 그런 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이분 되게 2층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세혈관에 스미는 여행이라는 게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고 오늘 약간 클럽하우스 같거든요. 모더레이터 별마크 있고 여기 이제 딱 스피커 있고 이제 계신 건데 거기서 들었던 수많은 2층 사람들 같은 분들의 아주 숨겨진 정보를 많이 알게 됐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가봐야지.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정보들은 굉장히 지역에 마치 모세혈관처럼 스민 어떠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기꺼이 그거를 추천하고 또 요즘 여러분들 너무 SNS에 이런 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진 한 장이 거기로 딱 뜬다라고 하면 오히려 2층 친구들은 안 가게 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마치 물이 위아래에서 흐르고 그런 모세혈관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아직은 한국에서 그런 걸 제가 봤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외국을 간다면 이만한 걸 들고 나갈 것 같진 않다. 그 여기서의 어떤 탐닉했던 이 방식을 가지고 그 도시를 한번 경험해 볼 것 같고, 아니면 그 도시의 굉장한 모세혈관의 퍼짐이 큰 친구를 잘 찾아서 그런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행의 관점도 충분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 모세혈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듣고 나니 이제 이해가 되는데 1층 사람들이 이제 다 가고 나면 2층 사람들이 안 간다라는 말씀에서 저희 예전에 핫플이 되는 조건 기억나시죠? 예, 또 궁금하시면 또 찾아보시면 갑자기 깨알 홍보를 유튜브 깨알 홍보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그때도 재밌었는데 모세혈관이라는 단어 되게 또 와닿았습니다.